가격 하락폭이 적으면 네. 주가는 그때부터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 할인돼 있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소동대가 그거밖에 안 해? 예를 들면 그 정도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 5만 원 중반 정도에서 일단 바닥하기는 했는데 네. 그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가격대. 자동차든 로보틱스가 또 디램 수요의 중심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길게 보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대가 괜찮은 거고요. 장기 짚어주신 것 같아요.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정윤기입니다. 네. 그 혹시 목숨 걸고 근성 있게 끝까지 해본 일 있어요? 네. 뭐예요? 투자고. 그러긴 너무 덜 열심히 해 보이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한 27, 8, 10개. 네. 왜요? 왜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네, 오직 반도체만 근성 있게 파고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 근성짱, 예, 현대차증권의 노근짱. 아니죠. 노근짱. 예,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이제 2분기 실적이 다 나와서 네. 일단 실적 리뷰를 했고 또 최근에 또 뭐 해외 출장 다녀와서 그 내용 리포트 써서 뭐 주요 기관 투자가들 상대로 네. 프레젠테이션 많이 다녔고 이제 최근에는 뭐 지난주에 휴가 한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또 3분기 실적을 또 저희 네.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 아하. 전체적으로 업황 조사를 좀 하고 아니 있습니다. 해외 나가 보시니까 어때요? 반도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사실 이번에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유럽 쪽을 좀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 또 ASML이라고 또 세계적인 우리 노광 장비 회사도 좀 방문을 했고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는 하이엔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하이엔드 반도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ASML의 그 EUV 장비가 올해가 한 55대 정도 나가는데 네. 2025년에는 한 90대 정도 나갈 것 같거든요. 그만큼 예, 저전력과 고성능을 원하는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반도체는 이제 독일의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전력 반도체 공장을 신규로 많이 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피니언, 보쉬 이런 기업들이. 네. 그래서 연말에는 전력 반도체랑 센서 쪽은 네. 공급이 좀 균형을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많이 완성차 회사들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 시간이 갈수록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지금요. 그게 사실 뭐 별로 마진이 안 남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하다 그랬는데도 뭐 추가적으로 증설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자동차 네. 반도체 같은 단순 반도체라고 네, 해야 근데 될까요? 사실 전력 반도체는 아무나 만들 수 없고요. 아, 그래요? 일반적인 디지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품종 대량 생산하고 장비가 다 하는데 네. 약간은 전력 반도체는 약간 사람의 기술도 좀 많이 가공이 되다 그게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다른 거예요? 거예요? 전력 전력 반도체랑 전력 반도체는 뭐 일반적으로 보면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 신호를 제어하고 네. 뭐 아니면 전력 신호를 어떤 유도하고 뭐 그런 쪽이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은 아니죠. 예, 그래서 맞춤 생산에 좀 네. 가깝고 아. 뭐 일반적인 우리 모스펫이든 네. 아니면 IGBT 이런 전력 반도체들이 있는데 또 최근에는 또 큰 특징이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해서 네. 실리콘 카바이드든 아니면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도 훨씬 소재가 다른 거예요? 아. 예, 전력 소모가 효율적이고 스위칭 자체가 되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이런 특히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죠. 전기차 후륜에 보면 이제 주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그런 새로운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서 전기차는 특히 예. 배터리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력 네. 사용의 효율성이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뭐 유망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은 이제 확실하게 1등하는 회사가 ST 마이크로가 있고요. 네. 인피니언이 이제 넘버 2인데 그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최근에 부천에 보면 온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부천이요? 예, 우리나라 부천. 네. 예, 그래서 온세미가 이제 1조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부천 공장에. 근데 그 제품은 이제 대부분 테슬라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NXP 같은 경우에도 미국 애리조나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공장을 짓고 있고 그래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산업용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지금 되게 중요해진 시점이라서
기존 전력 반도체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유럽 기업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기술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별로 안 해봤죠. 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 강자들이 있는데 전력 반도체나 이런 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네. 사실 이 원가 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뢰성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런 거를 잘못 써서 고장나면 혹시나 사고 나면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레퓨테이션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완성차 회사들도 국내 기업들이 설령 국산화를 하더라도 안 쓰겠네요. 채택에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현대차 기어차는 어디 거 써요? 인피니언 거 쓰고 있고요. 뭐 우리 르네사스 같은 기업 거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 수입해서 쓰는 거네요. 예, 국내에는 뭐 물론 전력 반도체 일부 하려는 회사들도 있고 이미 국산화한 회사들도 있는데 네. 심티율 자체는 되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고 뭐 LX 그룹도 이런 쪽으로 네. 지금 새롭게 하려고 엔지니어들도 좀 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전기차에 전기차에 많이 많이 쓰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더스트리얼 쪽으로도 산업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네. 뭐 태양광 발전이든 뭐 이런 쪽으로도 가서 왜냐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데 투자하려면 뭐 독일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주식으로서 예. 인피니언은 이제 독일에만 상장이 돼 있고요. 아, 독일에만. 예, 그래서 그건 아마 우리 뭐 본사는 미넨에 있습니다. 네. 아마 프랑크푸르트 증시를 통해서 독일로 직접 투자를 쉽지 해야 않네요, 되고. 투자. 네,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ADR이 상장돼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예. 직접 투자도 되고 NXP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에 상장이 돼 있죠. ADR. 이거는 근데 굉장히 유망해 보이네요. 왜냐면 전기차로 싹 바뀌게 되면 어차피 이 회사들이 다 먹는다고 봐야 되는데. 인버터 쪽에 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저는 되게 전망이 좋은 산업 중에 하나다 그래 봅니다. 이거 지금 투자해놓고 한 10년 묵혀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1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쵸. 네. 당장에 한번 해봐요. 또 근데 물론 희망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요즘에 아마 네. 그렇게 웃을 수만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때문에 표정이 지금 안 좋아지셨어요. 아니 아닙니다. 많이 힘들고요. 굉장한 저희도. 괴롭힘 당하실 것 같아요. 뭐, 전 사실 고객들이 그게 괴롭힌 건 없습니다. 저희 예. 고객들에서 뭐 국민연금이든 또 운용사든 예. 뭐 그렇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 사이클이 과거보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더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나쁠 때 어느 타이밍에 많이 살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주력 기관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애널트로서 업황이 또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맞아요. 크고 또 갑자기 실적이 또 많이 나빠지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이죠. 네. 그 하이닉스가 IR에서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도 하반기에도 그렇게 실적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약간 어둡게 전망했다고. 참고로 저는 숫자로 말씀드리면 네. 이번 2분기에 하이닉스가 이제 4.1조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네. 저는 좀 보수적으로 3분기를 봅니다. 그래서 네. 2.45조 그래도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엄청 많이 주는 거고요. 네. 감소폭이 아마 시장 컨센보다 감소폭은, 네.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4분기도 저는 또 뭐 한 1조대로 이익이 줄고 그래서 되게 안 좋죠. 근데 뭐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디램 산업이 어쨌든 간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이제 상계사가 가장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나쁜 다운턴에도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20% 중반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게 야 어닝 쇼크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체력은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소대수 언급드렸지만 이 예전에는 정말 뭐 사이클이 1년 반마다 한 번씩 변했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 1년마다 변했다가 최근에 6개월 단위로 변하거든요, 상이. 그러면 이제 6개월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네. 6개월, 9개월을. 그러면 오히려 나쁜 다운턴일 때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죠.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특히 저가 노트북, 저가 스마트폰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 서버 쪽 수요는 양호한데 네. 막연한 불안감이 있죠. 저것만 만드니까 좋으니까 그러면 그쪽이 공급 과잉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업황을 잘 이해하다 보니까 틈만 나면 가격 인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깎으려고 하는 예, 그래서 사실 사이클이 좀 짧아진 거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 디램 시장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캐펙스 스케줄에 따라서 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좀 사이클이 짧아진 것도 있고 저희도 뭐 정확하게 사이클이 짧아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 짧아진 게 또 갑자기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든 로보틱스든 뭐 네. D램을 많이 사용할 그런 디바이스가 비중이 높아지는 시점에는 다시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특히 B2B 성격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D램 구매의 가장 중요한 예, 예.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가격에 대한 입김이나 요구. 갑질이야 갑질. 왜냐하면 뜯어보면 서버는 반도체가 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물론 인프라 성격이지만 뭐 트래픽이 많이 늘 때는 투자를 당연히 많이 하지만 약간 캐펙스라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설비 투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스스로 컨트롤을 좀 하죠. 컨트롤하면서 많이 깎아줘. 뭐 이런 거요? 아, 깎아줘. 아, 안 깎아줘? 아, 우리 그럼 저쪽 다른 회사도 넘어갈까? 약간 이런 근데 느낌입니까? 이제 D램이 이제 가점화되다 보니까 네. 이쪽은 세 개 회사가 서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거고 네. 클라우드는 회사들이 많죠. 미국의 큰 회사들, 중국의 회사들 여기에 D램이 이제 서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PC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약간은 이제 수요처들은 좀 다변화돼서 이 가점화된 공급 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협상력은 있는데 근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PC 모바일이 나빠지니까 아, 어렵다. 클라우드 회사들 입김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커진 거죠. 아니 원유처럼 네. 중동 애들 그냥 짬짬이 하잖아. 우리가 반도체 좀 묶어놓고 가격 올리고 좀 조절해서 팔면 안 됩니까? 어쨌든 커머더티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 코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비가 이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어쨌든 원재료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통제. 왜냐면 예를 들어서 PC에서 D램이 원가가 원재료비가 한 뭐 10%가 넘어간다. 그러면 저항이 나는 게 좀 오는 거거든요. 똑같이 서버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당분간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입김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는데 다만 이제 D램 회사가 3개사다 보니까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어디? 근데 겨울이 안 왔다고 그분이 또 보고서를 썼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똑같은 분이요? 예, 똑같은 분이.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10% 이상 이번 1분기에 D램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3%밖에 안 빠졌거든요. 오.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D램 상계사가 안 깎아준 거죠. 잘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계속해서 침체가 이어지면 계속 안 깎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항했던 그 우리 칩 메이커들도 그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든 아니면 모바일 고객이든 네. 가격 인하에 대해서 좀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수요 침체가 이어지면 네. 계속해서 이제 D램 회사들이 재고를 내부에 축적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공장은 360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니까. 계속 웨이퍼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고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경기 침체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네, 네,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마냥 이제 가점화된 그 한마디로 바게닝 파워를 계속해서 부사하기에는 뭐 한계다.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트렌드 포스 이런 데서 10% 이상 하락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은 좀 불편한 시점이지만 또 소비자의 수요는 갈 때 같아서 또 IT 제품이라는 게 또 되게 사이클이 짧아요, 사실은. 교체 주기 자체가. 그렇죠. 뭐 예. 스마트폰 새 거 나오면은 또 예. 사람들 동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3, 4년 단위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365일 동안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나면 바꿔주기 때문에 IT 제품이라는 게 사이클이 짧다는 거, 교체 주기 사이클이 짧다는 거를 감안해 본다면 뭐 특히 뭐 다운턴일 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연기금이나 뭐 기관들은 살 포인트를 지금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매수 터닝 포인트를 찾고 있죠. 지금 3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제 9월 달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거든요.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을 할 때 네. 디램 가격 협상이 7월보다 나쁠지 아니면 지금보다는 좋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 일부 DDR5 수요가 뭐 AMD 때문에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PC 쪽으로도 DDR5를 지원하는 신규 CPU들이 좀 나오거든요. 오. AMD의 라이젠 7000도 있고 인텔의 좀 네, 굉장히 고가 아니에요 그런 거? 고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DDR5 가격도 좀 떨어졌는데
DDR5가 DDR4보다는 그래도 비싸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회 요인들은 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도 뭐 매크로를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뭐 4분기 협상 분위기를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렇죠. 뭐 3분기보다만 좀 협상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아마 주가는 그때 좀 반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디램 가격은 뭐 좀 보수적으로 보면 내년 뭐 1분기까지는 하락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야, 길다. 길다. 근데 이제 가격 하락폭이 적으면 네. 주가는 그때부터 많이 올라가거든요. 오. 눈치 그래서- 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10% 이상 하락했고, 4분기에 뭐 얼마 하락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년 1분기에 대해서 뭐 한 2, 3% 하락한다. 그럼 그 주가는 이제 그걸 그때부터. 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근데 거죠. 그 전에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뭐- 지금 사면 됩니까? 지금은 좀 시간을 두고 사시죠. 예, 왜냐하면 한 10월 달까지는 아마 의미 있게 V자 반등하기는 디램만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언급드렸지만 사이클이 6개월 단위로 정말 변하면 뭐 사실 그 금방 또 오잖아요. 6개월이라는 맞아요. 건. 그래서 뭐 6개월인지 9개월인지는 가봐야 되는 네. 거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이클이 짧고 그다음에 그 주요한 제품들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교체 주기가 되게 짧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스마트폰은 2년, 3년 단위로 바꾸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 주기가 겹쳐버리면 아. 또 사실은 또 바로 업턴이 또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좀 어려워요. 수요 예측이라는 게. 야, 에휴, 모르겠다. 아니 갤럭시 폴드 새로 나왔던데 네. 또 나왔어요? 하나 삽시다. 우리 2만 되면 우리 대표님이 소장님이랑 내 거 하나씩 사준다고 합니다. 진짜? 난 보라색. 아니 아이폰 쓰잖아요. 몰라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앞에서 브리핑하는 시간. 여기저기 나오는 반도체 관련 기사나 썰들을 저희가 모아서 센터장님한테 네. 브리핑을 합니다. 맞으면 조사 잘했어. 틀리면 야 틀렸어. 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브리핑 해봐 라고 하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브리핑 해보세요. 아이 반말 센터장님이신데. 좋아 브리핑 해봐. 네. 첫 번째 브리핑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예. 반도체 겨울이 시작됐다. 오만전자 전저점도 깨지나라는 기사인데요. 이 제목만 보면 맞는 말이다. 솔직히 네. 주가에 대한 거는 뭐 저는 틀린 말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주가에 대한 거. 틀렸어. 아직은 안 깨졌기 때문에. 네. 근데 설령 깨지더라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주가라면 오래 있지는 않을 거라는 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가에 대해서 뭐 하는 거는 사실 투자자들한테도 그냥 네. 이 영역에 오면 아주 할인돼 있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초동대가 그거밖에 안 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 정도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뭐 이번에도 안 갔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이게- 5만 원 중반 정도에서 일단 바닥 하기는 했는데 네. 근데 설령 뭐 가더라도 그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가격대. 네. 가냐 안 가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더라도 이 정도면 정말 여기에 있을 가격이 아니다. 아니 근데 네. 이 경제 기사 보면은 네. 올라갈 때는 뭐 천장 뚫고 올라갈 것처럼 쓰고 6만 깨지면 또 5만 깨진다고 쓰고 꼭 네. 이런 식으로 뽑아내. 내용의 내실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제목 자체를. 틀렸어 니네. 네, 틀렸어. 자,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 공표했는데요. 이는 국내외 반도체 관련주에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어. 예, 영향을 당연히 주고요. 오. 어차피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텔러시에 네. 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그러면 네. 우리 국내 장비 회사들도 그 관련된 수혜를 좀 받을 거고 네. 또 삼성전자는 또 아주 큰 설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설비 투자가 또 ROE로서 나오는 게 확인되면 주가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텔러시에 짓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는다면 뭐 세대상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영향을 주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길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중국 잡아야 되니까 예. 자, 미국이. 미국 와 우리가 자 좋은 조건으로 해줄게. 막 만들어냈어. 예. 나중에 분명히 뭔가 뒤통수 때릴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그냥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하자. 그게 왜냐하면 정부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맞아요. 갔다가 공화당 그렇지. 가고 그런데 사실 모든 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종업원들도 그렇고 영속 기업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섣불리 그냥 어떻게 얘기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다 맞아요. 전략 세우고 있겠죠. 예, 똑똑한 어쨌든 분들이. 소비는 네. 중국이 많이 하고 또 핵심 기술은 또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유연한 줄타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일만 어렵다. 열심히 하고 좋은 제품만 만들어낼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교적인 것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전략 잘 세워야 돼. 그렇죠? 예. 네. 가끔은 침묵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뉴스 그래. 이렇게 보면서 예. 사드 얘기 또 나왔는데 뭐라고 했길래 난 불안한데 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불안감 조성하는 거 좋아해. 싫어. 자, 세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무역 적자 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틀린 게요. 우리 다행입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네. 우리 D램 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 반도체 거의 이익을 결정하는 게 어떨 때는 하이닉스는 전사 이익의 100%가 D램인 D램, 경우가 있고요. 삼성도 전사 이익의 한 40% 정도가 D램입니다. D램은 제가 서두에서 언급드렸지만 이 3개사가 가자마자 되다 보니까 좋을 때는 뭐 영업이익률이 50% 넘지만 나쁠 때는 뭐 한 20% 중반 정도는 나오거든요. 물론 뭐 굉장히 좋은데. 그게 그러니까 되게 하단도 좀 튼튼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수렁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네. 다른 산업이 나빠져서 빠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흑자의 기여를 많이 했는데 네네. 어쨌든 다른 산업이 이제 이 흑자 기여도가 이익이 줄어서 좀 기여도는 좀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반도체 때문에 뭐 수렁으로 가는 건 아닐 거고요. 아마 경계가 나쁘면 다른 산업이 더 영향이 크겠죠.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봐야 되죠. 우리가 뭐 반도체 많이 수출하긴 하지만은 네. 뭐 근데 지금 달러도 강세고 뭐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런 것에서 조금 뭐랄까 퉁치는? 맞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도 되게 네.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좋았잖아요.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환율 효과가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또 수출도 하지만 네. 또 그쪽에서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잖아요. 예. 중국의 삼성은 낸드 공장도 있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D램 공장도 있기 때문에 꼭 아웃바운드 코리아만 보지 말고요. 네. 글로벌하게 연결로 보면 또 뭐 결국은 시장을 지배하는 1, 2등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수요가 이축은 된다 하더라도 2023년도에 이제 뭐 일부 트렌드 포스 이런 데서는 뭐 내년에 D램 빅그로스를 한 8% 이렇게 뭐 예상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긴 힘들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율이라고 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8%면은 어느 정도? 되게 낮은 수준이죠. 근데 제가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좀 잘못된 가정이 많더라고요. 올해 수요 증가율을 한 14%로 보고 예. 내년에 이제 8%로 봤는데 올해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 초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은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이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D램 산업이 좋은 게 이 전방 시장이 교체 주기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년에 한 번씩 바꾸는 제품이면 정말 그렇죠. 힘들죠. 네, 다음 선이 네, 왔을 때. 근데 정말 완제품 자체를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서버도 그렇고 아주 자주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인 디맨드 빅그로스는 있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뭐 15에서 뭐 한 20% 내의 성장은 당분간 할 거고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디프레이션에 좀 어느 정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는 한 10% 초반대로 떨어지는 거고요. 들으니까 반도체 기술 개발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보다는 좀 앞서가야 되는데 네. 또 너무 이 기술이 혼자 가면? 고도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나가 뭐 10년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들 그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약간 좀 조절하면서 가는 스피드를. 그거보다는 다양한 환경에서 더 빨리 프로세싱하는 성능과 그다음에 전력 소모를 또 적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스마트폰이든 뭐 서버든 자동차든 다 전기차든, 전력 소모가 관련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그런 칩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미세화되는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교체 주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구성이 좋아서 뭐 오래 간다기보다는 네. 신기술에 대한 그 교체 수요가 여전히 많다 보니까 그 기술이 나오면 또 빨리 탑재하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회사들은 또 애플도 그렇지만 아니 신제품인데 기능 차이가 하나도 없으면 누가 신제품을 비싸게 사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다 네. 중고 제품 사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체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소비자들이 빨리 교체하도록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도 있다 보니까 뭐 그 칩이 뭐 성능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내구성 문제로 교체하기보다는 그런 기업들의 전략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또 기술이 또 D램 같은 경우는 속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DDR4에서 DDR5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전력 소모가 또 중요하니까 뭐 1.2V에서 쓰던 전압을 1.1V로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그 제품을 교체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좀 많은 시점인 건 분명하고요. TSMC하고 삼성의 지금 선단 공정 경쟁도 냉정하게 보면 전성비 경쟁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요? 전력 소모 대비 성능. 그 전성비. 예, 그래서 전성비 경쟁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교체는 여전히 좀 활발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뭐 3분기, 4분기에 뭐 실적 전망이나 뭐 이런 시장 수요나 이런 것들이 어두웠다라고 해도 아 그건 잠깐의 겨울이야라고 느껴지는데 주가를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전문가들 의견도 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예. 반도체 빨리 손 털고 나와라라는 분들도 지금 사야 된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엇갈려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이제 투자 기간이 정말 단기적으로 예. 핫한 섹터를 원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당장 그렇죠. 9월까지는 예. 제가 봐도 주가가 의미있게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 10월 정도 돼야지 방향성이 좀 보일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분들은 그런 거고요. 예. 단기적으로 종목을 계속해서 섹터 로테이션을 원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뭐 다른 업종 가도 귀찮다. 나는 이 업황이 결국은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이다 하고 믿는 분들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가격대죠. 예. 어차피 이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서버가 사실은 D램의 제일 주인공이 됐는데 클라우드 사업 때문에 어느 시점 되면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뭐 자동차든 로보틱스가 또 D램 수요의 또 중심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길게 보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대가 괜찮은 거고요. 지금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간을 말씀하셨잖아요. 짧게 보고 맞아, 또 장기로 맞아요. 보느냐. 그런 분들에 따라서 네. 뭐 한 2, 3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사이클이 짧아졌다고 하면 2, 3년 정도면은 그 사이클이 충분히 오고도 남을 네, 정도 충분히 오죠. 한 번 정도는 업턴이 옵니다. 예. 그럼 지금 고1 정도 올라가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애 고3 가서 대학 등록금 하실 그럴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그냥 느긋하게 여유를 가져도 되고 당장에 이번 올해 말에 무슨 전세 보증금 올려줄 거 이걸로 좀 벌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예, 손가락 잘라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좋습니다. 자, 1부는 이제 예. 마칠 시간이 벌써? 됐고요. 예. 2부에서 좀 네. 더 이제 세세한 이슈들 가지고서 좀 네, 더 깊이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구창 센터장님과 저희 2부에서 돌아올게요. 네.